2012년 올해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선사했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총결산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각 방송사들의 연예대상 시상식이 모두 막을 내렸는데요. 엇갈린 명암 속에서 수상의 기쁨을 나는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또 올해 예능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 3사의 연예대상 시상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떤 주인공들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신동엽, 박명수 그리고 유재석 씨가 주인공입니다. 네. 신동엽 씨는 KBS 그리고 박명수 씨는 MBC 그리고 유재석 씨가 SBS 연예대상을 거머쥐면서 올해 예능 프로그램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신동엽 씨는 올해 KBS ETV 안녕하세요 그리고 불후의 명곡을 진행하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박명수 씨의 경우에는 무려 6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진행을 하면서 보기 드문 그런 활약상을 펼쳤고요. 네. 유재석 씨 역시도 런닝맨 등으로 변함없는 감각을 발휘하면서 SBS 연예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대상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번 연예대상이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신동엽 씨는 이경규, 김준호, 그리고 유재석 씨 등 아주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2002년 연예대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대상을 받은 이후에 10년 만에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동엽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박명수 씨의 MBC 연예대상 수상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1993년에 데뷔한 이후에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해왔지만 6년 전에 무한도전을 통해서 서서히 자신의 이름값을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인자 혹은 1.5인자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는데 이번 MBC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온전하게 1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꿋꿋하게 한계를 걸어온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인기를 모았고요. 유재석 씨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SBS 연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산 9번째 그리고 8년 연속 방송사의 연예대상을 받는 그런 진기록을 남게 됐고요. 그동안 국민 MC 혹은 윤우님으로 불리면서 전 연령층의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히 고른 사랑을 받아온 유재석 씨가 SBS 연예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그런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방송 3사의 연예대상은 신동엽 씨의 부활, 박명수 씨의 고진감래, 이 유재석 씨의 강자 확인 정도로 특징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예능 프로그램에서 참신한 인물, 이 새로운 인물이 없었다는 뜻도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능계에서는 그다지 크게 눈에 띄었던 그런 빅히트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KBS와 MBC는 공정방송을 이유로 내광 노조의 파업과 맞물리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찾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MBC의 일부 프로그램은 낮은 시청률을 이유로 해서 폐지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스타를 앞세운 프로그램들 역시도 스타의 명성에 걸맞는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주병진 씨를 내세운 MBC 주병진의 토크 콘서트나 고현정 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던 SBS 고쇼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KBS의 인기 프로그램인 1박 2일도 새로운 멤버로 구성된 시즌2로 올해 초 시청자를 찾아갔지만 초기에는 한 자릿수 시청률을 면치 못하면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네. 1박 2일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SBS 런닝맨이 대신 무서운 기세로 시청자에게 다가갔고요. 이런 구도가 말해주듯이 올해 특히 주말 프로그램의 부침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MBC 노조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은 24주간이나 방송이 되지 못하면서 KBS ETV 불후의 명곡에게 시청률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요일엔 불후의 명곡과 무한도전 그리고 일요일에는 1박 2일과 런닝맨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면서 그나마 각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강호동 씨 소식 좀 나눠볼게요. 1년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공백기를 가졌던 탓인지 조금은 후유증이 있는 듯이 보였어요. 예, 강호동 씨는 지난해 9월이었죠. 세금 과소납부 논란으로 잠정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1년 동안 집거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SBS 스타킹을 시작으로 MBC 무릎팍도사 등 잠정 은퇴를 선언하기 전에 자신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청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킹은 무한도전과 불의 명곡의 경쟁 속에서 옛 명성을 쉽게 되찾지 못하는 그런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무릎팍도사도 역시 그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포맷에다가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방식을 이어오면서 어떤 그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강호동 씨는 내년 KBS에서는 그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이미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그리고 작곡가 용감한 형제 등이 강호동 씨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올해에는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좀 시들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는 지난 2009년에 케이블 채널 엠넷의 슈퍼스타 K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수많은 오디션 응시자들의 뛰어난 재능과 함께 갖은 우여곡절을 지닌 사연들이 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면서 서인국, 허각, 버스커 같은 그 숱한 스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에 KBS 톱밴드, MBC 위대한 탄생, SBS K-팝 스타 같은 그 지상파 방송사들도 잇따라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오고 있고요. 또 많은 방송사들도 오디션 혹은 오디션의 형식을 표방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네. MBC 나는 가수다와 KBS의 불후의 명곡 같은 경연 프로그램도 역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올해는 이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예전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제성의 측면에서도 시청자의 관심을 많이 끌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불후의 명곡을 제외하고 또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K-팝 스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오디션 혹은 경연 프로그램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사람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시청자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역시 늘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예능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이 MBC 측에서 최근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은 중도 폐지되거나 종영의 아픔을 맛봐야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예, MBC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꼽혔던 놀러와 그리고 낮은 시트콤 엄마가 뭐길래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놀러와는 12월 초 MBC가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한다고 발표를 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샀고요. 특히 2004년 5월부터 무려 8년 동안 장수해온 프로그램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낮은 시청률을 이유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은 시트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뭐길래라는 작품이었는데 10월 9일 첫 방송된 뒤에 불과 2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가 밤 9시에서 8시로 그 방송 시간을 옮기면서 7시 때 일일 시트콤이었던 엄마가 뭐길래를 8시 50분으로 그 편성을 바꿨고요. 이후에 다시 일일 시트콤을 월요일과 화요일만 방송을 하더니 결국은 중도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제작진과 출연자에게는 사전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스타들이 그 MBC 연예대상에서 방송사를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시청자도 이에 공감하면서 스타들에게는 오히려 격려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 아쉬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또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던 힐링 프로그램들이 대세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 힐링은 우리말로 하자면 치유한다, 치유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각박한 삶과 일상에 고달파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프로그램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KBS ETV 김승우의 승승장구와 이야기쇼 두드림 그리고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가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인데요. 모두 토크쇼 형식을 띤 프로그램들입니다. 스타나 유명인을 초청해서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샀습니다. 무엇보다 진솔한 이야기 자체가 지닌 그 스토리텔링의 힘을 확인하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시청자가 자신들의 일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김승우 씨나 이경규 그리고 한혜진 씨 등도 올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더욱 탄탄하게 지켜준 그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네, 웃음 속에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는 힐링 프로그램들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2012년 쉼없이 달려온 예능인들이 있었기에 안방극장도 참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큰 웃음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